이어가지고 네. 복장 이런 걸 네. 앉으세요. 그냥. 뭐 다 사랑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다른 중중으로 가볼게요. 둥둥 내 사랑 둥둥 내 사랑 어디 가거라 태우자 오너라 태우자 여와나와 유정 허니없지 아니가 다정우리 우리 안부는 전년이 만년 만들 펴나 소냐 둥둥 내 사랑 지금 들려드린 거는 아까는 진양조였고 좀 빨라졌을 때는 중중몰이 맞아요. 아, 잘 알아들으시네요. 네, 자진사랑가 장단이 빨라진다고 해서 이제 자진이라는 말이 들어오고 중간에 어중몰이는 여러분 그 범 내려온다 많이 들으셨어요. 패션에는 이상하게 그 범 내려온다는 이제 이박으로 이제 편곡을 한 거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박으로 하는데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이 깊은 걸로 인생 내려와 우리 머리를 장비 찢어지고 헐숭헐숭 거리 뜨거운 발이 나도 공개 같은 뒷다리 같은 발톱으로 운동서란 백설적으로 단기풀이 왕그레를 공기적 벌리고 행행하는 소리 산천이 진동 공행행하는 소리에 산이 뒤로 밤이 툭터지는 자리가 깜짝 놀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지금 잘한다. 절로 나와는 거죠. 절로 나왔어요. 이 저희 오정훈 선생님은 항상 하신 얘기가 있는데 레슨을 들어가면 선생님이 장단을 쳐주시잖아요. 저는 노래를 하고 노래를 못하면 추임새가 안 나와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레슨 해줄 때 추임새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치시다가 이제 진짜로 잘하면 당신 마음에 딱 들면 하는 게 나와요. 뱃속에 딱 들어거든요. 그건 참 추임새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주신 게 참 추임새예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어중몰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장단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씩 가야 되는데 엇나가요. 3개, 2개, 3개, 2개. 그래서 10박 장단으로 3개씩 균일하게 가지 않고 3개, 2개, 3개, 2개 가요. 네, 그래서 어중몰이, 중몰이 장단에서 엇나갔어. 엇박자가 엇나가는 거라서 어중몰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항상 사람들이 균일하게 가는 거를 쉬워하잖아요. 그래서 3개 하다가 2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범 내려온다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좀 쉽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고 이 노래는 수군가 중에서 이제 범이 내려오는 거에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으니까 범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상좌 노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네가 잘라냐 내가 잘라냐 내가 1등이야 내가 개장할 거야 이러고 이제 호랑이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대목
벗으면서 그게 범 내려옵니다. 저기 외람되지만 쑥대머리 찻대면 부탁해요. 쑥대머리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쑥대머리. 네. 그러니까 다 들으셨어. 혹시 박예리 언니의 쑥대머리를 들으셨나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좋아요. 저도 사실은 그게 학생 때 나왔나? 그 언니가 이제 20몇 살 때 나왔으니까 저희가 한 대학생 때쯤 몇 살 차이가 안 나니까 3살 정도 차이 나니까. 근데 듣고 아이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따라해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에 잔자리에. 그러고 저 노래 도대체 뭘까? 편곡. 네, 그렇죠. 편곡을 한 거예요. 생각나는 것이 뿐이라 보고 지고 이렇게. 원곡. 그렇죠. 듣기 좋게 편곡을 한 건데 글쎄 이제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과연 쑥대머리를 좋아할 것인가 그 생각을. 김소희 선생님 쑥대머리. 김소희 선생님 쑥대머리 들어보셨어요? 네. 정말요? 아니 아, 영상으로. 제가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김소희 선생님 쑥대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부창가요 기념관에 선생님 원반이 있어서 그렇군요. 옛날 느낌 나는 그 느낌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이건 이제 또 이제 잠깐 지나가는 얘기인데 김소희 선생님이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신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판소리는 사람들 목이 다 이렇게 해야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판소리는 원래 발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략 일반적이거든요. 김소희 선생님 노래 들으시면 맑고 곱죠. 이게 사람들 신경체가 다 다르고 내 얼굴 동그랗고 저 사람 얼굴 좀 뾰족하고 저 사람 얼굴은 아주 굉장히 작고 저 사람은 눈이 찢어졌고 이 사람은 눈이 크고 이렇듯이 사람들 목소리도 다 다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네. 판소리 목소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목소리가 밝아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저희 계셨던 이제 김세미 선생님도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더 맑으셨어요. 저보다도 굉장히 꾀꼬리 같이 그랬는데 지금 이제 노래를 많이 하면서 그게 이제 인상된다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구수하니 약간 뭐라지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요. 그게 맞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판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만 돼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판소리를 듣고 잘하는 전라북도 사람이긴 한데 잘은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그 키보드 나오는 게 풋풋을 밑에서 막 하는 트레이닝하는 그게 진짜 좋게요. 그거해야 된다. 오리지널로 해야 되는 그 과정인가요? 그게 예전에는 이런 연습실이 없으셨기 때문에 야외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언니랑 저번 주에 이제 야외에서 놀고 이제 뭘 바깥에서 뭔가를 산속에 가서 뭔가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보고 이제 하고 오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 장소가.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폭포수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산 1번지예요. 1번지.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 1번지. 1번지 옆인데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 개울가에서 여름에 애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정말로 노래를 했는데 그 폭포가 아닌 곳에서라도 돌과 이런 자연적인 조화물들이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고 하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노래하기가.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막힌 공간 혹은 마이크가 있는 공간에서 항상 노래를 하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렇죠. 자기 소리가 진정한 자기 소리가 이 울림 소리 혹은 인공적인 소리가 자기 귀에 익숙하죠. 근데 야외에 딱 나가면 얘가 퍼져버리잖아요. 퍼지고 그리고 다른 자연의 소리와 섞이니까 자기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했대요. 언니도 한 40-50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1시간쯤 지나니까 소리하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뭐 자연 친화적인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자연적인 과학
과학적인 그런 근거도 잘은 모르지만 뭐 폭포에서 야외에서 보면 그런 적외선이라든지 그 자연에 좋은 그런 기운들이 있잖아요. 자외선이라든지 몸에 좋은 그런 기운들이 노래가 하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폭포 안에 있으면 안에 있거나 고앞에서 하면 소리가 안 들려요. 제 소리가 제 귀에 안 들려요. 그럼 크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소리가 커지고 발성이 커지고 내 기본적인 음량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득음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자연적인 그런 기운들을 받으면서 하면 몸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런 막힌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예술이라는 게 네. 자기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리꾼이 내면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요? 소리꾼이 내면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난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나도 마음이 없는 예술은 이제 청중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소리가 약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소리꾼은 어떤 노력을 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소리꾼의 제일 기본이 발음, 음정 박자는 기본이죠.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정 박자 기본인데 제일 기본은 발음.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학생들이 오면 발음이 안 좋은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보통 때 말하는 그 버릇이 어디로 가지 않고 노래할 때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말 발음부터 항상 먼저 고쳐요. 그래서 저는 제일 1번이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 감정에 관한 것은 저는 연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운이 좋게도 20살 때부터 이제 여성 극극이라고 하는 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버겁지만 처음부터 이제 극의 주인공을 맡고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졌던 것 같고 사실은 스토리가 가진 텍스트를 가지고 남들한테 전달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생활상과 맞닿아 있지 않고 옛날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일 기본적인 효나 사랑 혹은 수분가에 나오는 춤절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저희 생활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가 많아요. 그냥 자주 작은 예를 들자면 저희 할아버지, 저희 삼촌도 계시지만 제가 심청가를 할 때 저는 심청가가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사람이 죽고 상여가 나가고 그리고 뒤에 이제 눈을 뜨고 하는 내용인데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불렀던 거 같아요. 정말로 이 음정과 박자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중을 했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상여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목에 딱 메어가지고 갑자기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도 안 슬펐어요. 정말로 풍망산천이 아디맨구 건너 안사니 풍망이로다. 음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음정을 잘 내기 위해서만 시중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머니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제가 내려오실 때 앰뷸런스를 같이 타고 내려왔는데 며칠 만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굉장히 이제 아드님이시니까 더 경황이 없었겠지만 그냥 슬프고 말겠지 그냥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한 소리를 진심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여 소리를 딱 하는데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한 며칠쯤 지나서 이제 하루에 한바탕씩은 못해도 하루에 반절씩은 하니까 반절씩 하는데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정말 한 2, 3년을 노래를 안 했어요. 심청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나의 감정이 굉장히 이입이 돼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는 조금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심청가에도 그런 게 나와요. 심청이가 신봉사가 앞을 못 보니까 곽시부인이 죽고 나서 심청이가 와가지고 밥을 7살짜리가 밥을 바깥 다른 집에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자기가 밥을 못 하니까 밥을 구해서 아버지를 갖다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제 아이고 아버지 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냐고 내가 밥을 가지고 갈 건데 근데 아버지가 와서 죽긴들 오직하며 분하긴들 오직할까 이러면서 이제 발을 손을 후 부르며 내 새끼야 발인들 오직 시리겠느냐 발도 어루만지면서 눈물씩 하는 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심청가를 정말로 덮어놨어요. 아우 못 부르겠더라고요. 뭘 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연기자들은 혹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감정도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안에다 두고 그것을 그러니까 내 감정을 다 표출하지 말고 그것을 다 소화시켜서 해야 하는 게 진정한 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저는 조금 실력이 덜 됐나 봐요. 그걸 아직 소화를 조금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지금도 심청가를 앞부분을 잘 못 불러요. 그 뒤에 이제 눈 뜨는 데만 신나는 데만 많이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삶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훨씬 녹아날 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받아들이고 또 참 추임새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괜히 죄송해요.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쑥대머리 안 쑥대머리 안 했어. 쑥대머리 안 했어. 물 좀 먹고. 아유, 어서 오세요. 그 판소리를 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항상 안일이를 하잖아요. 근데 안일이도 잘 들려야 하고 안일이라는 게 그냥 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노래하기 전에 나의 첫 목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은 노래만 가르쳐요. 그런데 저는 특히나 저희 이제 동초 선생님, 오정수 선생님은 이 안일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안일이도 주고 받아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이어져 있고 스토리텔링인데 노래만 중간중간 있지 않으면 안일이가 잘 사람들이 잘 전달해야 돼요. 안일이 속에서 또 연기를 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고 안일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춘향이가 그 쑥대머리 하기 전에는 어떤 안일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난 향이 무색하여 가져갔던 주안을 먹는 제거는 허망이 나가고 춘향은 몰로 앉아 구름으로 세월을 보내는 춘향 형상 살펴보니 때머리 주신 한양당 부지고 청별후로 일장 순서를 내가 못 봤지 공양 글공부어 별일이 없어 이러는가
풍수지 달을 잊고 이러는가 궁항아 졸같이 뜻이 솟아 서비추 천전만 그 전문 이루니 전문 꿀수 있나 내가 아니라 이를 못 보고 있는 나무는 상상부 이를 것이오 어떤 앞에 서는 그런 마음 무서울 것이니 사후 우리가 네 뜻란 말이냐 그리고 안적으로 모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에요. 아우 갑자기 눈물이 나와가지고. 나 그거 다 찍었어. 안 돼요. Only for you, not for the others. 네. 나중에 보세요. 저는 왜냐면 그 상여 얘기 나서 왜 찍게 됐냐면 어릴 때 6살 때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시골 살았는데 그 의식하는 걸 들었어. 그 상여 나가는 소리를 들었어. 이게 처음이나 마지막이었어. 에서 나오는 지역 저기 판소리 중에서 나오는 상여 소리였고요.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뭐 그냥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데가 남원의 춘향대 전주 대사슴놀이가 있는데 전주 대사슴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대사슴놀이가 사실은 조선조 숙종 때 군술대로 많이 위해서 하는 군술대 영조 때 물놀이와 판소리 또 백일장 등 이런 민속 유행놀이를 종합해서 없습니다. 거기는 사슴놀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조 8년에 전주에 4개 정을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초로 전주에서 대사슴 대회가 나오고 나서 매년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근삼등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그 소리를 집대성 그다음에 신제호, 송만갑 등의 15명의 관대에게 여러 가지 벼슬을 직접 제수하고 그렇게 명상 칭호를 하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조 순조 때까지 계속 벼슬을 전승해서 오다가 외침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1974년도에 전주에서 이제 전통 예술의 뜻이 있는 인사들이 모임을 갖추고 추진위원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주축이 되셨고 저희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도 같이 판소리를 하셨는데 사실은 첫 번째 무형문화재 부부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수군가로 무형문화재셨고 저희 할머니는 춘향가로 무형문화재셨고 그래서 이제 언니는 수군가 이제 이수자였고 저는 이제 춘향가 이수자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는 무형문화재가 이제 되신 거고 저는 이제 아직 지금 공부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74년도에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75년대부터 5개 부문 판소리, 농악, 무용, 시조, 궁도 등으로 이제 대회를 시작했고 저도
거기 학생부에서 대상을 탔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선생님이셨던 오정숙 선생님은 판소리 일반부에서 1회 1등을 하셨고 그때는 대통령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 가서 이제 1등을 하셨고 여기 보시면 10회 때 또 이제 1등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전정민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이분은 저희 할아버지의 사촌 동생.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신데 저희 전정민 선생님이 오빠 하셨어요. 그때 저 선생님은 왜 우리 할아버지한테 오빠라고 하시니까 이제 집안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에 또 유명하신 홍성덕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또 하고 계시고 네, 저희가 또 이제 집안 일가를 이루고 있고 전주에 또 김소영 선생님이라고 네, 수분가 보유자이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도 저희 할머니의 친지분이시고 저희한테니까 이모이신 거죠. 친척 이모.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가를 저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1회 때 그때 이제 전주 대사스님 학생부에 장관을 했었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5단회도 했더만요. 5단회라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한소리를 하는 남자 그 소리꾼의 팬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학생부 때 2003년도에 상을 또 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 부안에서 사셔서 저희가 부안에 상가를 두고 있어서 부안에서 이제 대회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임방울 선생님 다 아시죠? 네. 임방울 선생님과 인연이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임방울 선생님한테 노래도 배우시고 하시다가 이제 이기권 선생님이라고 정정열 선생님의 이제 제자이신 서편제 소리의 대가이신 정정열 선생님의 제자분이신 이기권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소리를 배우고 또 임방울 선생님한테 소리를 배우고 예전에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같이 소리를 배웠던 게 흔했는데 지금은 한 선생님한테 딱 가면 다른 데로 잘 못 가요. 네, 예전하고 좀 달라졌던 거죠. 예전에는 소리도 같이 배우고 공연도 같이 하고 하니까 여러 선생님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우시다가 이제 또 사춘기 때 이제 남자들은 변성기가 오잖아요. 변성기 또 지나고 이제 좀 그러시다가 노래를 열심히 하셔서 홍방울이라는 별명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러시다가 이제 국악 교육자의 길을 이제 걸으셨는데 1946년에 대구에 가서 이제 대구 국악원에 또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군산에서 또 이제 후학들을 또 양성하시기도 하고 조립국악원이 처음에 생길 때 87년도에 생겼다고 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조립국악원이 생기면서 판소리 지도부 판소리 교수로 들어가셨고 저희 할머니는 민요 교수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후학들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또 열심히 가르치시다가 나오셔서 이제 또 추담제 판소리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60년 동안 그 후학을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담제 보존회 이제 저희 판소리 보존회가 있는데요. 2004년도에 추담제 판소리 보존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 대회를 이제 해서 지금 19회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문화재 종합전수관에 저희 할아버지 석상도 세웠고 이제 그걸 이어서 김세미 선생님이 수분가 문화재가 되셨고 저는 언니가 수분가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 뒤를 이어서 춘향가로 발을 생각을 하고 논문도 쓰고 이제 발표회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춘향가 한대목 아까 했잖아요 승대머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우리는 이제 스토리텔링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판소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영향 끼치는 그 부분이 뭘까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에는 원인이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아시는 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잘 몰라요. 솔직히 그 판소리라는 언어만 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역사가 어떤지 관심이 좀 많이 희미해져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판소리나 이렇게 국악적 하시는 분들이 뭔가 약간의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중으로 들어갈까? 원래 이게 민중이잖아요. 민의 음악이었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시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도 이제 생활하고 맞닿아 있다기보다는 좀 공연으로만 보이니까 공연으로만 보이는 거 말고 좀 생활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대회가 대회로 사실은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대회뿐만이 아니라 대사슴놀이나 그런 것들도 대회로 끝나면 안 되고, 외국에서 오면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학원, 그러니까 아카데미라고 하죠. 그런 아카데미들이 좀 곳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있어도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현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줘야 이게 더 많이 좀 발전을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만 하는 걸로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문화적인 콘텐츠로 조금 자리를 잡아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게, 제가 이제 그 소리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셨다시피 어떤 민족의 혼을 지금 다 판소리 좋아, 지금 이렇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판소리를 즐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다네 씨 같은 그런 전통 판소리를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고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지만, 그 틈새 학습을 저가 사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굉장히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쉽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판소리를 하면 어려워요. 어렵다는 생각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끝까지 쉬운 거를 골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민요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딜레마에 좀 빠지기는 했어요. 저도. 전주에 있는 이런 이렇게 국악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로 공연도 많이 가시나요? 공연은 사실은 국악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북 도립 국악원 창극단이 있고, 그 국악원 산하에 창극단, 관현악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산하의 기관들이 외국으로 이제 갈 뿐이지, 저희들이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가는 일이 사실은 잘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정서적인 갭 때문에 가서 공연을 해도 전달이 안 될 거라. 그런데 정서적인 갭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아니 정서적인 일사적 정서는 그런데 그게 갖고 있는 코어적인 거는 캐치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설명할 줄 알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브릿지가 필요해서 확장이 돼야지 이게 응용이 되든 고전으로 그냥 가든 이게 두 분류 세 분류 같은 건데, 그 자체가 되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나 우리가 갖고 있는 판소리가 뿌리가 어땠고, 또 어떤 정서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했고 지금도 무관심이 됐지만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시면 더 좋죠. 사실은 본인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할 거는, 송소희가 요즘에 변했잖아요. 네, 변했네요. 목소리도 변했어요. 나는 그 어릴 때부터 외국인 친구들한테 맨날 보여줬던 그 판소리 샘플이 송소희 공연 장면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변했는데, 옛날 아일랜드에 있는 그 가수 같은 느낌이 드는 예냥가, 야냥가 그 친구처럼. 그래서 되게, 그런데 그 변화에 대해서 일반 판소리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 송소희 씨는 판소리가 아니에요. 경기 민요. 민요예요? 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하는 그 경기 민요. 판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구분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전통으로 해서 전통적인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한테 좀 이슈가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리잖아요. 아직 30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걸 계속 재생산해서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대중인이에요. 대중예술인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전통 국악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거기 이제 대중과 만난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작곡을 하고 하면서 그런 발성으로.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자기의 경기적인 그런 발성, 경기민요가 가진 특이한 발성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새롭게 노래를 만들고 일반인들한테 혹은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겟이 이제 젊은 사람이 돼서 보니까 락 페스티벌 이런 데 가서 노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락 페스티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브릿지한다는 생각. 네, 브릿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브릿지에서 넘어와서 브릿지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문화재 선생님들 어떤 이제 학원 이런 데를 가면 지금 오늘 처음에 이제 노래 들려드렸지만 제가 판소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와 재밌다 다음에 또 배워야지 이렇게 할까? 그것을 네. 공교육에서 해야 돼. 사실은 네. 공교육에서 실제로 음악에서 네. 초등학교에서 이미 의무교육으로 국악이라고 하는 그 파트를 하나 넣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교육청 사업도 지금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15년이 한 20년 전부터 그 교육청 사업은 아니고 문화예술부에서 내려와서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이 제일 1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10년 이상 이제 일한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파견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말씀하다시피 그냥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 계시는 분도 있지만 국악에 대한 이런 이해도는 없으니까 국악 부분을 우리가 마스터한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 주겠다라는 기조로 1번은 일자리 창출, 2번은 그런 뜻을 가지고 그게 한 20년 전부터 되어서 저도 그게 1, 2회 때 시작할 때 경기도 쪽에서 딱 수업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안 하고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지역에서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냥 가볍게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다니기가 더 좋은 그런 사업이 되어가는 형국이다 보니 문화부에서도 이거는 이제 좀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교육에서 음악 제가 1, 2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면 음악 시간에 뭐하니? 음악 안 해요. 즐거운 생활인데 음악이 없다는 거예요. 1, 2학년 때. 1, 2학년 때 노래 부르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이제 음악에 좀 젖어 살아야 된다고 특히 국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음악에 좀 젖어 살고 해야 되는데 음악을 안 한대요. 정말로. 왜 음악을 안 하지? 음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민족성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이 음악에 좀 젖어 있어야 다른 것들과 조금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음악에도 조금 더 빨리 좀 될 텐데 그래서 한 4, 5, 6학년 수업을 한번 나가봤는데 선생님들 자체도 너는 그냥 내 수업 말고 너는 그냥 국악을 해주러 온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이 수업은 굉장히 귀한 수업이고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수업이고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은. 네,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지금 국악을 자꾸 줄이려고 그게 잘못됐다. 네,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줄여야 한다가 한 2, 3년 전부터 있어서 저희가 국회 가서 저는 안 했지만 선생님들이 진짜 이 국악을 우리나라의 민족의 음악을 이거를 왜 줄이려고 하냐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부족하다 너희들이 무슨 왜 이 민족성 말살을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도 지켜질까 말까 사실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70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40,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세대에는 다 피아노 치고요. 다 이거 하고요. 다 플룻 불고요. 다 바이올린 하고요. 제가 전주에서 놀랬던 게 뭐냐면 서울은 그나마 이제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게 많고 엄마들이 그래도 한국어만 한 번쯤은 해봐야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서 뭐 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에는 사물놀이라든지 국악 반인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전주에 왔는데 국악적인 방과후가 있는 학교가 없어요.
저 전주 사대부고가 그게 국악 그러니까 관현악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 교육청에 그 어떤 특색 사업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도 전통을 고수하자, 어느 정도는 유지하자라고 해서 나온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몇 년 전에 그런 전통 미술이나 전통 음악에 대한 고수를 해야 된다 해서 교육 과정에 집어 넣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점점 이제 사라져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 굉장히 와서 이제 소외된 보고 거죠. 너무 벙쪘어요, 사실은. 아, 내가 전라도에 오면 국악적인 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향의 고장이라고 하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정작 보면 예술적인 걸로 이 기반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 기반을 내가 닦을 수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나라도 뭔가를 생각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그냥 오면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언니도 옆에 있고 그냥 할 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교육계 수장들이 외제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국악에 너무 근데 문외한. 지금 이제 말씀하다시피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다시피 K 컬처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K 컬처가 뭐냐고 하면 K가 앞에가 코리아인데 정작 코리아는 빠져 있고 한국에서 나는 음식 먹고 한국에서 나는 음식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퓨전화된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진정한 K 컬처가 뭔지를 좀 외국인들한테도 조금 잘 알려줘야 전주가 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전주도 그 네.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내가 보기엔 전주가 최고거든 사실. 네, 정말 정말이에요. 다양하게 서울 모든 분야에 어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주만큼 사실은 그 창극단에 대통령상 타신 분이 어떤 단체보다 훨씬 많아요. 어떤 단체에서 많아 네, 대통령상 타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상이 좀 나오는 대회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거기 도청 도립 말고 딴 데로 돌려야 된다. 재단으로 돌리자. 아니면 뭐 사람을 덜 뽑아야 된다. 계속 그러려고는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수요가 많아야 되겠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놀랬던 건 우리 국악은 상극단 공연을 가면 3분의 2는 차요. 굉장히 사람이 많기는 와요. 그리고 목요상설 매주 하고 있고 추울 때 빼놓고는 하고는 있는데 목요상설 가보면 귀명찬들이 정말로 오기는 오는구나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제자가 사실은 풍류대장, 오단행 풍류대장에서 좀 있었잖아요. 저희 제자가 탑5 안에 들었어요. 저한테 소리를 배워서 중대 나와서 해가지고 어떤 팀을 꾸려가지고 풍류대장 한 2, 3년 전에 했던 거기에서 탑5 안에 들어서 공연을 하러 온 거예요. 한 10위권에 있는 아이들 그 팀들이 다 모여서 공연을 하러 소리문화전당에 왔는데 제자가 하니까 당연히 보러 가야겠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본 거예요. 소리문화의 전당에 진짜로. 와 이게 연예인처럼 뭐가 오고 막 어떤 기획력이 따라 붙고 아니면 광고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뽕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가? 마케팅을 했네. 네, 마케팅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마케팅을 제대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온 게 그것만은 아니었어. 마케팅에서 온 사람뿐만은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문화전당에 사람이 법적한 거는 시끌벅적한 거는 내가 보다 처음 봤다. 정말 오래 있진 않았지만 5년 있는 와중에 와 너무 좀 소외감 혼자 소외감이 드는 거예요. 나 노래할 때 다른 사람들 노래할 때 창극단 노래할 때 공연할 때 그러면 마케팅이 부족한 건가? 그 생각도 분명히 했죠. 마케팅도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관심이 많으려면 내가 뭘 해야되는가를 사실은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다시 몰라서. 돌아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런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초등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켜놓으면 실은 잊었다가도 성인이 되면 이게 살아나거든요. 감성이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이. 그러면 그때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오히려 찾아보게 되고 우리가 클래식 그 공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찾아다녀 보는 것이 어렸을 때의 그 감성들을 다시 되살리면서 찾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한히 보이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만 집착하지 말고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교육 청소학을 2년째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2년째 하고 있지만 처음엔 이거를 해서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자들이 정말 그러니까 물론 맞죠.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눈에 띄는 1년마다의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1년 2년 가지고 할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너무 진 빠지고 교육청 예산을 계속 깎이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맞아요. 반드시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거 원래 미래의 유산이다. 자산. 그래서 한국 음악적으로 교육하는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공연, 대회 뭐 이런 걸로 끝나는데 교육하는 사람은 한국 전통 전통 문화로 교육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저희 이제 추담제 판소리 부르면서 들어갔으니까 추담제 판소리 부르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지 내가 너무 힘들게 가고 있는 건가? 이 생각도 사실은 들고 미래를 투자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작업이 뭔가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같은 거 있으세요? 공연은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없고 11월 22일 날 도립국악원에서 김세민 선생님이 사제동행 뭐 이런 식으로 저희 1학년 초등학생 아이가 있거든요. 제 제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도립국악원에서 하는 공연을 하고 11월이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공연하는 것들이 적어지죠. 봄, 가을이 돼야 좀 많아지니까. 그리고 국립극장에서 하는 공연도 12월 달에 이제 김세민 선생님은 서울에서 김세민 선생님이 초빙 받아서 가시는 게 또 있고 저는 지금 공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기획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리를 조금 놔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공연들이 있으면 하는데 제가 공연을 기획해서 하는 건 한 1, 2년 좀 뒤로 미뤄야겠다. 내가 할 일을 박사 논문 좀 써놓고 어떤 것들을 좀 이루다기보다는 좀 더 생각이 정리가 좀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내가 내 공부 이제 매년 이제 완창 발표하고 해서 이제 저도 문화재가 큰 목적이고 뭐 인생에 정말 달성해야 하는 결과 목표치는 아니지만 그게 지금은 뭐라고 해야 기본적인 네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네, 지금의 전통 문화계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차피 또 같이 다들 공부하실 거잖아요. 공연하는 거 있고 그러면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냥 소소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당 하나 살짝 얻어서 그냥 미니 콘서트 이런 거 한번 해줘보시면 어떨까. 미니 콘서트 우리 선생님 지나고 여기서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보다는 마당으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네. 그 소리는 온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서 그런지 한 대목 들으면 막 진이 빠져요. 그러니 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울면서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 무대 서면 10분, 7, 8분, 10분 내서 최장은 8시간 반까지 노래를 해요. 춘향가는 저희 춘향가는 완창. 저희 춘향가는 네. 8시간 반이에요. 네. 네, 그러면 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그 정도.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조금 기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못질을 계속 처음부터 세게 박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살살 자리 잡아서 이렇게 박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막 박고 거의 다 박히면 살살 박잖아요. 잘 들어가라고. 그렇게 사실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발표를 내가 3시간짜리 한다. 혹은 1시간짜리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 4개월 전부터는 몸 만드는 것도 하죠. 뭐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 조절을 최소 3, 4개월 전부터는 해야 1시간짜리 노래를 부담이 없진 않지만 잘 부를 수 있고 뭐 3시간 이상 노래한다 그러면 1년 정도 달아두고 해요. 날짜 내년에 나 언제쯤 할 거야. 그러면 1년 전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논문도 그냥 1년 만에 뚝딱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쓰는 논문도 있고 사실 판소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루에 한바탕씩 3시간씩 4시간씩 혹은 많게는 6시간씩 아침 밥 먹고 노래하고 점심 먹고 노래하고 저녁 먹고 노래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상품고를 가면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근데 노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그냥 단련을 시켜요. 그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일어나면 노래를 할 수 있게. 근데 그렇게 되면 감정이 좀 들어와도 감정이 슬픈 감정이 들어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노래는 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좀 이렇게 덜어지죠. 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if you have some guests from other countries and you are having a mini concert, how would you like to introduce your 판소리 to the world? 오, 저 영어를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한번 생각해봐야죠. 어떤 얘기를 먼저 하시고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한국말로라도 괜찮아요. 뭘 딱 키워드 한 키 포인트 한 3-4개 뭐를 딱 내가 하고 있는 이 판소리는 어떤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제가 하고 있는 판소리는 삶을 대신하는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 삶을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예전 분들의 삶을 가지고 노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덜 다가왔었던 거고 지금은 또 지금의 노래를 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해야 하는 건 그 브릿지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음악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또 그분 같이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게 서양 노래는 아름다운 발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소리는 그 통성이라고 네, 하는 그 배에서 이렇게 지르는 소리를 쓰잖아요. 그게 우리 리얼 라이프 그 진짜 생활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K-팝이 진짜에서 나오는 소리인 거죠. 인기가 많은 게 네. 저 듣도 못한 건데 저 뭐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커먼 그라운드 있죠. 공통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 감정을 터치하니까 그런 거죠. 미국 빼고는 어느 나라든 한이 있거든 사실. 자기들이 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소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내기 때문에 특히 남미 쪽에서 더 열광하는 건 거기는 다 식민지였잖아. 그래서 뭔가 있어. 특히 맞아. 브라질 사람들이 엄청 반응하거든요. 아르헨티나보다. 아르헨티나는 뭐 부유한 유럽 애들이 많이 가서 한 나라고 브라질은 노예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노예 그 아마존 노예 다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섞여 있는 이 모든 인종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는 달렸고 인종은 달렸지 모르죠. 뭔가 그 한이란 단어 안 써주면 우리하고 그게 귀결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류를 느낄 때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왜냐 모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애역 칠정을 다 표현해. 용감한 감정적으로. 맞아. 그래서 내가 저거 안 했는데 나 저거 느꼈는데 하면서 연결하다가 시작해.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 매혹된 게 그거거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드라마를 보고 감정을 배운대요. 배우기도 하고 내가 있었던 걸 깨달아. 그리고 내가 찾는데요. 없었더라도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막 메스머라이즈라고 그냥 현혹되듯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애역 출정을 가감없이 아주 이렇게 줄다리기 하듯이 표현을 굉장히 잘해. 한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특히 그 한국 사람들도 그러고 그게 뭔가 알 것 같은데 또 깊은 또 뭐가 있겠구나 하는 그 약간 미스테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K로 관련된 그거 또 음악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유형의 문화자원을 설명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오늘 이거를 설명하면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설명을 해드려야 사실은 아무것도 대변 지식이 없는 분들이고 제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없는 또 역사나 문화에서 배경 지식이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좋은 설명이 될까라고 너무 겁을 사실은 먹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좀 시간이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동적인 굉장한 게이트웨이. 진짜 찔렸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제일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제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삼촌하고 같이 했던 그 리얼한 감정으로 눈물 표현해서 나셨어요. 아주 나도 눈물 났어요. 났어. 그게 너무 저는 오늘 현장감. 네.
그 플랜 안 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어요. 갔던 그게 너무 우리한테 와닿았어요. 이게 아마도 판소리 이게 판소리. 사실 그거 하다 모르니까 또 눈물 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우연찮게 정말로 삼촌도 오시고 아니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채를 준비를 안 한 게 북을 치면서 제가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니까 눈치가 필요 없어요. 제가 질문했는데 최선의 대답이었고 네. 예술이라는 게 공감의 행위잖아요. 오. 공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됐어.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 질문도 좋았죠. 네. 잘 찌르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막 찌르고 들어오는. 같이 서로 쉐어하면서 포인트 알아가면서 또 서포터즈가 돼주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그룹에 안될 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정말. 저기 여기만 발표가 되어서 수업 시간에 맨 공부만 준비하느라고 얘기하고 뭐야? 못 아까 들었어. 발표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거를 살짝 발표해주세요. 발표를 이 양반만 아니, 오늘 혼자 해도 다 했는데? 좋아요. 찾아보시고 한번 했죠. 네. 반통을 넣어주시고 반통을 넣어주고 결건치를. 저희 아니 사실은 그래서 노래를 좀 같이 해볼까? 맞아요. 나도. 근데 이제 끝나는 분이라 하시기 싫으실까? 이제 그 생각을 짧게 아주 짧게. 음치지만. 아니 전혀 음치와 상관이 없는 대목이라서 그냥 말만 하는 대목이고 말만 하는 대목 노래라.